육성우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 암소도 한 12개월까지 암소도 그러니까 번식우는 처녀소들 같은 경우 한 12~13개월 서부터 먹인다. 이후서부터 먹여라 이렇게 얘기 들었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자체 육성우까지는 이렇게 먹여야 좋다고 그래가지고 암송아지도 거새우 같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먹이고 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새우는 저희가 13시작하기까지 뭐 한 2달 더 먹이는데 육성 사료를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풀사료하고 TMR 알파파하고 몇맥하고 섞어서 이렇게 먹이는데 암송아지는 12개월까지만 이렇게 먹이고 거의 12개월 뭐 11개월, 13개월 사이까지만 먹이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사적인데 송아지가 다 한 시점이 아니고 한두 달, 석 달씩 막 차이가 나니까 어떤 놈은 10개월 만에 먹이고 어떤 놈은 13개월 만에 먹이고 하니까 그 평균 기점으로 한 12개월 내에서 그때까지는 육성우 사료하고 똑같이 먹여요. 그다음에 그 13개월부터는 이제 번식우 사료가 갖고 먹이는 거지. 그리고 이 번식우 사료가 이제 경산우들도 계속 이제 이걸 먹이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번식우 사료만 먹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임신을 하든 안 하든. 예. 그건 축협에서 그렇게 해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임신 후 사료를 먹였었는데 이 사료가 더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임신 후 사료보다 번식 후 사료가 좋다 다 해서 이제 생각하니까. 먹이는 거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뭐 사료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임신 후 사료보다는 번식 후 사료가 좋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료량은 아까 예를 들어서 어미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그가 1.75kg 농사료가 한 바가지가 2kg라고 저희가 보고 1.5kg에 하루에 주시고. 아니요, 하루에 3kg 주시고 그렇게 되면 1.5kg 곱하기 2 두 번 주시고. 건초는 이제 뭐 건초는 주로 볏짚은 이제 많이 볏짚은 그래도 무한대로 좀 주시고 또 뭐 다른 거 하시는 거 있나요? 거기다 뭐 생균제 섞어주고 생균제, 그다음에 중조블록하고 중조블록, 그 알칼리블록인지 파리블록인지 뭐 또 그거 두 가지 블록을 그렇게 주고. 하신다. 그러니까 드레싱 해주는 거는 이제 알칼리블록? 중조블록이라고 여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송아지는 순놈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그거 분석을 안 해봤는데 올해는 순놈이 좀 많이 나왔어요. 나왔죠. 중조블록이 요새 좀 많이 먹였죠. 아니요, 중조블록은 계속 먹였어요. 계속 한 4년? 4년 됐어요. 그 왜 물어보냐면 사실은 이제 번식하는 데 있어서 따지면 어미소는 하나의 공장으로 이야기하면 기계거든요. 제품을 찍어내는 기계. 그 기계가 이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송아지 설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미소의 관리가 돼야 일단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송아지의 질병만 하면 그걸 틀어막으려고만 우리는 자꾸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하게 되는데, 어쨌든 임신 기간이 있으면, 임신이 됐으면 1개월, 2개월, 3개월 쭉 해서 7개월, 9달 반 만에 이때 분만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283이나 5이나 어쨌든. 그 이제 임신을 하면은 이제 임신을 확정하는 건 어쨌든 뭐 수종사분이 수종 와가지고 하든지 뭐 해서 이제 되는데, 실질적인 거는 이게 1단계, 2단계로 보면 임신 후 사료가 쌉니까? 번식 후 사료가 쌉니까? 임신 후 사료가 훨씬 싸죠. 그런가? 아시죠? 계산해보면 싸죠? 잘 모르세요? 좀 쌌던 거. 네, 조금 싸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임신 후 사료가 이게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요. 예. 번식후가 좀 낫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임신을 해서 임신 7개월까지는 사실은 임신 후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신을 하고 38일경에 자궁에서 수족란이 착상이 됩니다. 이게 또 돌아다녀. 38일 이전에 또 돌아다녀. 그 자궁에서 이렇게 해서 딱 착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착상됐을 때의 수족란의 크기는 실제 크기가 요만해서 요렇게 돼 있어요. 요만해 실제 크기가. 그러면 우리가 어미소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는 자기가 움직이고 먹고 싸고 하는 것 플러스에 요 정도의 난을 생산하기에는 극히 영양소가 필요치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점점 커가서 결국은 생략을 하면 임신 7개월 됐을 때 유산을 한 송아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임신 7개월 때서부터는 이게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송아지가 자궁 안에서 털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7개월이 넘어야만이 털이 나고 털이 없는 애는 7개월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임신 7개월 됐을 때 어미소 뱃속에서의 태아, 그때는 송아지라고 안 하지, 태아의 체중은 몇 킬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한 5kg? 그렇죠.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7개월이니까 7kg로 보시면 돼요. 좀 크면 10kg로 보도 되는데 이러면 좀 숫자가 헷갈려. 그래서 7개월은 7kg다. 그런데 이게 이제 2달 반만 있으면 얘는 분만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몇 킬로 나오세요? 25kg 전후. 나오시는 거 다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을 들어보니까 네, 큰 넘어. 근데 요새는 좀 큰데 평균 한 30kg도 요새는 가는 형편이에요. 크면 막 40kg도 나오고 평균 나오는데, 그러면 이때의 체중의 변화가 2달 반 만에 일어난 거예요. 2달 반 만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 2달 반만 동안에 어미소 뱃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양소가. 그래서 우리가 임신 후 사료가 좋고 안 좋고 번식 후 사료가 좋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여기 환경에 소 숫자가 많지 않고 이걸 좀 구별해서 먹이기는 그렇지만 일단 알아야 될 부분은 첫째적으로 7개월에서 9.5개월 분만할 때까지 이때 영양소는 정말로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저게 임신해서 임신 7개월은 7개월 동안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 7kg밖에 크는 게 없어요. 굳이 따진다 그러면 한 달에 1kg만 크면 되는 거야. 1kg 크는데 한 달 동안 걸린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신해서 임신 7개월 동안은 임신 후 사료로 인해서 어떤 에너지가 부족해도 되고 별 볼 일 없어줘도 돼. 왜? 그 태아한테 영향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 그런데 이 7개월에서 9개월 반 동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 번식 후 사료나 영양가가 더 좋은 사료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 이거를. 아까 저 송아지 외소증 나온 것도 내가 보기에는 미네랄 쪽에서의 부족이 나왔을 거예요. 결국 따진다 그러면 저 송아지는 뭐 옥도 성분이 안 좋아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원인은 수족을 일어나는데 어쨌든 영양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 급여는
아까 저게 7개월 이전에는 1.5, 1.5에서 3kg 주시고 그 다음에 볏짚 주시고 뭐 좀 여러 가지 주시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들이 그렇게 뭐 몸이 살이 많이 찌고 그러지는 않았어. 이 이후로는 농사료 플러스 1kg씩을 더 줘야 돼요. 농사료 1kg. 뭐 또 좀 저기 한다 그러면 청초급여와 같은 좀 티못이나 뭐 알팔파 조금이나 연맥이나 해서 총 합쳐서 한 1kg 정도를 더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언제까지? 애날 때까지. 예. 또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진다 그러면 분만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중요하지만 분만하고 1, 2도 중요해요. 이 시기가. 왜냐하면 이때는 송아지를 생산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또 송아지 수정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4달 동안이 참 중요한 요소인데 임신해서 임신 7개월 동안은 좀 약하게 해더라도 이때는 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송아지를 잘 키우고 번식을 잘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로 했을 경우에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체크 포인트는 분만하기 한 달 전서부터 이때 유방 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방이 불기 시작해 돼. 젖이 불기 시작하는 한 달 동안의 기간이 필요해. 분만하기 한 달 전에는. 왜 그러냐면 어미한테서의 초유가 생성하는 경우는 갑자기 젖이 불어가지고 만든 초유하고 한 달 동안 이루어져서 숙성된 초유하고는 그 어미소 안에서의 면역글로뷸린의 함량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초유를 송아지가 분만하고 나서 어미소 초유를 잘 먹었다 하더라도 설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른 그 어미소한테서 만드는 초유의 능력이 품질이 부족해서 그건 설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먹였는데도 3일째 설사하는 놈 있고 5일째 설사하는 놈, 일주일째, 열흘째 설사하는 놈 있고 주로 대부분 설사 많이 하고 가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열흘 이후에 설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의 순간은 지나갔다 그러는데 열흘 이전에 설사하는 것이 겁나는 거야. 열흘 이전에 설사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미소한테 제대로 영양소 공급을 잘 안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임신해서 임신 7개월까지는 별 볼 없이 영양소를 낮게 해주더라도 이 마지막 2달간은 어미소한테 좋게 해주고 그 체크 포인트가 어미소가 한 달 전 됐을 때 젖이 잘 부느냐 일반적으로 좀 차이는 나겠지만 잘 부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초유를 만들 때는 한 달간의 어미소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어미소 뱃속에서는 태아가 금방 커요. 2달 동안에 23kg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23kg의 체중이 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야. 그래서 1차적으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논에 물을 가둘 때 위에 논이 차야 밑으로 내려오듯이 이게 1차적으로 태아의 에너지가 일단 간 다음에 2차적으로 분방으로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송아지한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분방이 뜰 수가 없어. 지금은 옛날과 같이 어쨌든 이 한우는 비육소의 일종 번식하지만 비육소에 우리가 젖을 생산하는 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육 번식우라고 그러는데 이 비육 번식우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유량이 많은 소는 아닌데 지금 점점점 송아지의 유전적 자질이 커가고 육량적 자질이 커가면서 금방 뭐 25kg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육종농가는 32kg 정도 돼요. 그렇게 가면서 어미소한테서의 영양 공급이 송아지한테 더 많이 충족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만이 송아지가 태어나서 뭐 3일째 5일째 왜 바닥을 뭐 지저분한 거 먹으려 물론 이제 호기심도 있긴 있지만
나름대로의 어미젖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2달간은 사료 급여량도 좀 늘려주시고 청초를 급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양소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주겠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까 1년에 3번의 비타민제를 5cc를 뭐 비칸토린을 놓으시는지 이제 한번 놓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 미네랄 부분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볏집에서는 많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농구사료에 뭐 흠뻑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걸 많이 넣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 여보세요? 네, 선생님.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GP가 다음 주에 오늘이요? 오늘은 제가 좀 안 돼. 내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다음 뭐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성분을 먹이는 조사료도 필요하지만 조금 생각이 있으시면 종합첨가제 같은 거를 좀 미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튼튼한 송아지도 나오고 어미젖의 품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어미소의 분만 전 2개월간의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사장님은 첫 번째로 인식하시면 돼. 왜냐하면 송아지 성장도 필요하고 초유를 만드는 그 2가지 역할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첫째로 좋은 송아지가 생산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품질의 초유를 만들어내고 그래야만이 설사도 안 하고 호흡기도 안 오고 잘 커가는 거거든요. 네. 언제까지? 이거는 이유를 3개월 시키시죠. 네. 3개월을 꼭 하셔야 됩니다. 3개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송아지는 뭐를 먹고 살아요? 포유 송아지는 포유라는 거 어미젖을 먹고 산다는 거는 어미젖을 일단 먹고 그죠? 또 뭐 미게요? 뼈합사료 저기 이쁘치기 사료. 예, 이쁘치기 사료를 미기시는데 이쁘치기 사료를 미겨야 돼. 그러면 3개월까지 먹여야 되는 게 어미젖하고 이쁘치기 사료하고만 미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개월, 1개월이나 있다가 연맥하고 알파파 섞어서 좀 주는데. 아, 그래요. 사실은 이런 게 어떤 하나의 과학적이고 이런 것이 또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의 시점으로 봐서는 생후 3개월까지는 이거로만 전적으로 100%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그래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 3개월까지 그럼 어미젖하고 이쁘치기 사료를 먹이는데 그러면 조사료는 안 되느냐? 안 되는 거는 없어요. 어쨌든 반추를 만들게 한 적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쁘치기 사료보다는 이쁘치기 사료가 조사료보다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추위를 잘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조사료를 먹어서 잘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송아지가 먹어가지고 이게 반추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1위가 있고 2위가 있고 3위가 있고 4위가 있는데 이 반추위를 만든다는 자체는 결국은 송아지 시기에는 이 반추위를 자극할 수 있는 위벽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조사료라고 옛날에는 했지만 이것은 이쁘치기 사료에 나오는 낙산이라는 휘발성 지방산의 성분이
어떤 자극을 해서 육모를 발달시키고 미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반추를 잘 만드는 것이 잎붙이기 사료가 조사료보다는 우수하다는 게 언제까지? 생후 3개월까지. 이제 저희가 가끔 2개월에도 지금 뛰고 너무 커가지고 엄마한테 막 엄마가 도망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일단 저 송아지 컸을 경우는 이유를 일찍 시킨다. 네. 예. 그러면은 얘들이 벌써 이제 이유를 하면 그때 이제 TMR하고 이제 잎붙이기 플러스 어린 송아지 거하고 섞어서 이제 이렇게 주기 시작하다가 한 뭐 며칠 지나면 그냥 어린 송아지만 주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락토피아라고 있어요. 어린 송아지에. 그거가 좀 좋습니다. 농협에서 나온 거가. 생후 태어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은 어미즈다고 이거 제가 다 드리고 할 거예요. 예, 아니 저 말씀은 락토피아라고 농협사료에서 나온 거. 락토피아. 어린 송아지는 락토피아가 더 좋습니다. 이게 사료입니까? 네, 사료. 어린 송아지. 회사마다 틀리니까 이게. 농협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가냐면 어미젖하고 잎붙이기 사료하고 거의 뭐 100% 가는 게 좋고, 물론 좀 우리 사장님이 뭐 알팔파 벨이라든지 뭐 연명이나 티봇이 좀 주는 거는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해도 이놈들이 가서 뭐 어미 거 주워도 먹고. 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제가 한 2개월 전에 교육을 또 듣다 보니까 그냥 안 주는 게 좋다는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최근에 태어난 송아지들은 또 다행히 그 후에 송아지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건데 제가 여쭤본 거는 이 이유를 하고 나서 우리가 2개월 때 할 때도 있고 3개월 때 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 이제 3개월 기준으로 해갖고 뭐 좀 땡겨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건초가 이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건초를 먹는다는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건초를 먹기 시작하면 송아지가 저걸 안 먹어. 농후사료를 좀 덜 먹어. 그래서 결국은 언제까지 가는 게 좋냐면 좀 요새 심한 사람들은 6개월까지도 사료 위주로 가. 건초를 안 주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은 조금 사양 관리가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5개월까지도 농후 사료를 많이 먹게 해야 일반적으로 송아지는 좋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것이 풀 먹는 것보다는 전분질 사료를 먹으면 영양이 좋아서 송아지가 일단은 잘 큽니다. 골격 형성도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기는 버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생겨요. 그 다음에 호흡기 같은 것도 도적형 이게 잘 큽니다. 일단은 잘 먹어야지 송아지가 건강하게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3개월 동안까지의 그런 전분질 위주 사료를 주고 좀 강하게라도 하면 결국 얘기하면 여기는 100%로 가지만 4개월에서 5개월까지는 뭐 90대 농후사료하고 조사료를 90대 10 정도로 가시고 4개월, 5개월까지도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일반적으로 농후사료를 먹는 게 일반적으로 한 5개월 됐을 때는 4 내지 5kg 정도 먹을 거예요. 이거를 암소들은 좀 덜 먹을 수도 있고 이거를 한 8, 9개월 이렇게 쭉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유지시켜주고 이 이후에는 유지시켜주고 나머지는 조사료로 급여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새는. 원장님, 저희는 이제 요 시점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요 시점부터는 저희가 TMR을 주거든요. TMR을 주죠. 건 TMR 주면서 건 TMR 6개월까지 중송인가 여송인가 중송을 중송 몇 킬로 정도 주거든요. 몇 킬로 하루에 2kg 내 3kg. 그렇게까지지 않아. 하루에 2kg. 하루에 그러니까 네. 작은 작은 바가지가 1kg
있지 않나? 1kg, 2kg 정도 줘요. 하루에. 농어 2kg 주고 그다음에 건태말이 4, 5kg 주고. 예. 이건 4, 5kg 더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일다 끼니까 한 7kg 정도 될 거예요. 7, 8kg. 예,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방향에서는 한 5개월에서는 한 농우 사료가 저는 여기에 농우 사료 있겠군요. 예, 거기 안에 있습니다. 거의 예, 비슷하겠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농우 사료를 기본적으로 한 4kg에서 5kg 8, 9개월이나 이렇게 가면서 건태만 몇 개월까지는 예. 있어요? 예? 몇 개월까지? 건태 말이요? 아까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이렇게 이제 예. 배합사를 주고 예. 6개월 넘어서부터는 배합사를 빼요. 6개월 넘어서는 예, 그리고 이제 그 건태 말만 말에 14가까지 가요. 보통 몇 개월 정도 몇 킬로 정도 이거는 줍니까? 5kg, 10kg 정도 하루에. 10kg. 예. 저기 수분 함량이 20% 이하니까 10kg. 그러니까 알곡 사료도 좀 들어가 안 있지. 그 안에 있죠. 있죠, 건태 말에 있죠. 있는데 예. 추가로 주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추가로 제가 여기 2kg 주는데 하루에 여기 한 6개월 이상부터는 그냥 그 건태 말만 그 네, 맞습니다. 5kg 정도씩 기본적으로 4, 5kg 이제 정도씩 이해를 함께 하실 해주니까 거, 이해를 하실 거는 예. 하여튼 5, 요 앞에 6개월, 거, 예, 5, 6개월까지는 하여튼 5개월까지는 농우사료 위주라고 점점점 조사료를 줘야 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예. 이제 저희가 예. 배워가지고 이제 바꿔야 될 게 지금 송아지가 8마리예요. 아직 젖 안 띈 것들이.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4개월, 5개월까지는 될 수 있으면 좀 더 줘야 돼요. 농사료만 농사료를 줘야 주라 돼요. 그래서 이거죠. 송아지 사료도 예. 솔직히 하시니까 농협에서 제일 좋은 사료가 락토피아예요. 그걸 좀 먹이시면 근데 여기 축협에서 줄 거예요. 락토피아. 그래서 농협 사료 중에 락토피아를 아주 잘 만든 사료거든요. 그래서 어린 송아지 락토피아 먹이면 거줌도 없어지고 영양 받아서 좋을 거예요. 그 이제 결국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들한테 좋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설사하고 호흡기는 없어야 돼요. 예, 그 부분은 아까 어디서부터 어미소의 영양서부터 해서 초율에서 넘어오는 거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주사 대놓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것까지 얘기하면 막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유를 3개월에 해요. 했는데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유시, 송아지한테. 예. 송아지한테. 송아지한테 첫째로 지속성 항생제를 놓는다. 여기 항생제 중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코틸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틸미코신제제 여기 나와요. 틸미코신제제고 아니면 주프레보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보 아니면 뭐 드렉신 이런 게 한 달간 이상 가는 약입니다. 송아지한테. 지금 송아지들 이렇게 이유에서 보면 어미소하고 떨어지면서 어미소한테 영양 공급 덜 받고 또 뭐 제육이 안 하면 일주일 동안 어미하고 뭐 새끼하고 맹맹거려 싸고 스트레스 받고 털이 거칠어지고 보좀도 생길 수 있고 막 이러는 이유가 어쨌든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미하고 떨어지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도 옮겨지고 이러면 이게 하나의 호흡기가 100% 옵니다. 거의. 농가들은 안 온다는데 우리는 온다고 봐요. 송아지 보면 와 있어요. 거의 100%.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송아지한테 항생제를 놓는 자체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될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야 돼. 예. 그래서 이 뭐 셋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돼. 그리고 가능하면 기생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를 하는데 사실 기생충에 대한 부분은 어미소 임신하기 분만하기 한 보름 전에나 열흘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저희는 일부러 빼는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놓지 이제 말라고 유산 때문에. 유산하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유산은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보맥 주사를 놔서 유산을 안 합니다. 그 자체는. 근데 막 놀래가지고
꼭 해가지고 뭐 하면 근데 분만하기 열흘 전 보름 전은 어차피 이게 분만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라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기생충 주사는 어떻게 보면 분만 전 뭐 한 달이나 보름 전에 주사를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뭐냐면 어미한테서 초유나 우유를 통해 가지고 기생충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걸 해주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안 되면은 2월 3개월 때 이때 주사를 놓으셔요. 어떻게? 이것도 이런 것도 다 피하 주사야. 왜냐하면 약이 오래 가려면 피하로 놔야 돼요. 이거는 체중에 50kg에 1cc니까 보통 이게 100kg나 120kg 될 것 같으면 한 2.5cc 정도 피하 주사 놔주면은 이때 필요하겠다는 생각. 이때 하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A 주사를 이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송아지의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어미한테서 먹인 영양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송아지가 설사한다는 자체가 물론 세균성, 바이러스성, 원충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양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어미한테서 금방 농어사리하고 볏짚만 먹인 데서의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송아지가 설사를 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저 차에도 있지만 비타민 A를 검사하는 기계가 없어요. 잘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해보면 거의 200두를 내가 해봤는데 5마리만 정상이고 나머지 다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때라도 꼭 놓으셔야 되는 게 3가지적인 원칙이에요. 그럼 얼마 정도 놓아야 되느냐? 비타민이라고 해서 많이 놓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필요 양이 있어. 그죠?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 먹는 건 이해가 가는데 5끼 먹는다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A에 대한 양을 사람들이 감이 안 와요. 설탕 5g 하면 머리로 탁 와요. 비타민 A 100만 단위 하면 머리에 이해가 와요? 안 와. 그래서 그걸 알려드렸는데 체중이 예를 들어 체중별로 체중이 100kg라고 그러면 보통 3개월 된 게 100kg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100kg라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얼마냐면 40IU에 필요해. 그러면 100 곱하기 40이면 얼마예요? 4000IU죠. 4000IU가 하루에 필요해. 그럼 한 달에 필요한 게 뭐냐면 30일 곱해주면 12만이죠. 12만 IU가 언제 100kg의 송아지가 월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칸토린은 1cc에 잘 보시면 오늘 보세요. 30만 IU예요. 1cc가. 30만이 큽니까? 12만이 큽니까? 30만이 크죠. 크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체중 100kg의 송아지한테 1cc를 놓는 것도 분명히 한 달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 생체 내 이용률이라고 해서 좀 차이는 있어요. 아니 제가 너무 많이 놓은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럴 것 같은데 아까 5cc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이거를 따지면 또 머리가 또 아프니까 그냥 머리로 근거를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 그냥 송아지는 이렇게 태어나서는 한 0.3에서 0.5cc 한번 주사 놔줄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바로. 그러면 젖을 잘 빱니다 이게. 노타에 됐다 안 났더니. 그리고 뭐 하여튼 너무 많아서. 1개월, 3개월, 뭐 5개월 이렇게 가면 이거는 한 0.5에서 한 1cc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한 5개월에서 뭐 한 10개월까지는 뭐 한 1cc, 1 정도 놓으면 충분한 거예요. 계산상으로 해보면.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소들 같은 경우 이제 암소나 황소나 똑같이
구충제를 놓으면서 큰 소나 작은 소나 똑같이. 송아지한테 예. 큰 소들. 큰 송아지. 송아지도 그렇고 아, 송아지도 이제 네. 구충제는 뭐 2mm, 1mm 이렇게 이제 거기 미리수가 있으니까 잘하시네. 넣는데 영양제는 그냥 뭐 이게 이제 모르니까 헷갈려. 5mm씩 다큰 놈이나 작은 놈 다 놨었거든 그렇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타민 A의 이 적용은 중요하긴 하나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설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상피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두 번째는 면역력도 좋게 해줘. 세 번째는 이거는 호흡기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어요. 면역력. 그다음에 성장, 식욕. 성장은 이게 이제 뭐 골뼈를 갖다가 이제 막 튼튼하게 길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적용시키는 거는 송아지 한 순놈 같은 경우는 10개월까지 적절하게 이거를 먹이거나 주사를 놔줘야 돼요. 되게 게을르고 머리가 자꾸 나빠져서 잊어버려서 그래.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디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누구는 3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놔준대요. 근데 그걸 한 번 하려고 또 귀찮더라고. 그럼 그거 하시기 힘들면 먹이세요. 근데 효율은 주사가 나아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순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블링을 하려고 그러면 이 13개월에서 한 18개월까지는 이 비타민 A를 좀 제한을 시켜야 돼요. 제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개월 정도까지 주사를 놓거나 먹이기를 하는 얘기가 이게 놓으면 이게 간에서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13개월에는 마블링에 영향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송아지 10개월 동안에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A는 어떻게 보면 순놈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20개월 우리가 30개월 낸다 그러면 이때는 하지 말고 이때는 해주고 이때는 조금 해주고 해야 된다는 것만 기본적으로 아십니다. 가운데 토막은 해주지 말고 송아지 때 해주고 이때는 비육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이나 잘 안 먹고 그러면 그건 비타민 A 부족일 가능성이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식욕부진이 왔을 경우에는 한 1cc 정도만 주사를 놔주시면 좋습니다. 등치가 이렇게 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많이 놔줬을 경우에는 마블링이 또 잘 안 돼. 그런 얘기가 있어요. 힘드시면 드레싱 해주는 거 보세요. 그런 부분이 좀 주사하기 어려우니까. 여름 애들 좀 잘 안 먹는 게 얘가 사료에서도 원장님 좀 다른 건데 그 구충제 주사를 꼭 피하 주사로 놔야 돼요? 구충제 주사는 피하 주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쉬운데? 더 쉬워요? 네. 주사기 있잖아요. 네. 주사기를 이렇게 이제 피하 주사 놓으라고 그러면 꼭 두 손이 꼭 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소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스탄치에 나와 있잖아요. 목걸 걸려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손은 뒤로 뺍니다. 그러면 탁 여기 목이 걸리면서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왼손잡이야. 그리고 오른손으로 소의 주둥아리를 갖다가 탁 막아. 그러면 여기 앞에 하니까 얘 안 오겠죠. 그러면서 스탄치온 위에서 방향만 이렇게 잡아주면 그냥 그대로 피하 주사로 들어갑니다. 굳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좀 근육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여기라 해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했냐? 이렇게 하면은 소가 앞으로 올 수가 있어. 찔리면서 왔다 갔다 할 수. 그럼 잘못하면 이게 손이 다쳐. 무슨 말씀인지 알지? 그거 괜찮아요. 피하 주사를 놓으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꼭 네, 그럴 필요 없어. 큰 놈, 근육이 좋은 놈 이것도 잘 잡히지도 않고. 그게 이제 머리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어깨 쭉지가 있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위에서. 그러면 이게 쭈글쭈글한 대로 쑥 들어갑니다. 느낌. 처음에는 좀 몇 번 힘들겠지만 괜찮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피하 주사는 피하 주사하고 근육 주사하고 차이는 이거는 오랫동안 이게 들어가서 작용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 거꾸로 하는 사람 이거는 좀 속도가 금방 끝나요. 그래서 피하 주사 놓는 약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이 지속 기간이 오랜 것들이 많아. 아까 지수성 항생제도 한 달간 가야 되려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이보맥 같은 경우도 이 끈적끈적 하잖아요. 이게 천천히 근데 비타민제 A 그것도 비타민 A도 끈적하게 끈적끈적하긴 한데 그거는 그것도 근육이나 피하 주사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냥 근육 주사 놓거든요. 네. 그러면 잘 들어가지도 않고 뻑뻑하죠. 네, 뻑뻑하고 그런데 비타민 A, D3하고 저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뭐 상관없죠 양은. 근데 뭐 양을? AD 그러니까 IDC 놓을 때 저게 주사 양은 똑같이 넣으면 되죠. 일시시면 일시 똑같은 양으로. 예예. 아니 그러니까 약품 이름만 지금 바뀐 거니까 양은 예예예예. 거의 다 비슷한. 이런 걸 자꾸 기억을 하고 안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하고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제 중재 놓다 보면 잊어버리게 5mm씩 쿡쿡 다 찔러버리니까.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냥 많이 찌르면 좋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제가 그 8마리 낳기 전에 송아지한테 비타민을 놨었어요. 그때도 무식하게 5ml 놨었지. 송아지 새끼 좀 많은 거고 오늘 아침에 태어났는데 같이 5ml 놨었다. 오히려 많은 거지. 근데 이번에 8마리는 하나도 안 났어요. 잊어버린 거지. 비타민 A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예, 비타민 A 적용은 요건 조금 적인데 번식우한테 있어서요. 아까 이제 분만을 했잖아요. 이건 꼭 해주세요. 분만할 때 한번 놔주세요. 주사를. 언제? 이거는 한 3 내지 4cc 놔주시면 될 거야. 저는 새끼 낳고 모가지 차면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새끼 낳았어 모가지 찼으면 지금 놓고 모가지 내일 아침에 차는 나면은 스탄저는 들어오면은 목 차에 예, 목 차야지 이제 아니면 내일 아침에 차면 내일 아침에 놓고 이제 5mm씩 그러거든요. 예, 한 3, 4mm, 5mm는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암소가 한 달에 필요한 게 105만 아이예요. 그리고 -1 때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왜냐면 백신 놓을 때 설사 백신 놓을 때 같이 하고 있고 -2 때 하고 그래서 이건 초산은 하는데 경사는 해주셔야 돼요. 경산도 해줘. 첫 한 번, 2번, 3번, 일만 맞네. 일만. 한 달 됐을 때 4번, 2달 됐을 때 5번. 그래야만이 이때는 아까 얘기대로 송아지 초유를 만들고 하는 시기고 이거는 임신을 수정을 만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반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안 하세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 해야 발정이 잘하는 거예요. 송아지 낳고 이제 수고했다고 하나 보너스 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산후조리를 안 하시는 거야. 그 사실은 저걸 하나 더 놔줘요. 요새 덱소론을. 뭐에다 덱소를 놔줘요? 송아지 낳고 네. 비타민하고 덱소론하고. 어떤 소한테? 어미한테. 어미소한테? 예. 어미소한테 왜 덱소를 놔줘요? 그것도 뭐 얘기를 직접해서 들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덱소론은 그 자체가 원래 그 특성이 부신피질 호르몬제예요. 호르몬제. 그리고 그것을 하는 역할은 소염 기능을 해줘요. 그리고 염증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그거를 주사를 놓으면 젖이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지금 이거는- 설명하신 걸로 보면은 네? 자궁에 뭐 이렇게 아파서 그런 염증이 것들,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덱소론을 놔줘. 덱소론이 뭐 싸서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놔주시려고 그러면 이 덱소론은 소염 작용을 하지만
유량을 감소시키는 50% 감소시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한다라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초산 같은 경우에는 세프티오포 제제가 있어요. 여기 저 가평 저기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 번 1회나 한 2회 놔주는 것이 맞아요. 이거는 항생제라고 하더라도 소가 많이 나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페니실린이나 다른 걸 놓으면 이게 잘못돼서 소 나갔으니까 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시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젖소하시는 분들이나 뭐 하는데 야전에서 오래 묵은 사람들이 옛날에 하던 그런 방법에 저거야. 그냥 이게 좋을 수는 있어 일시적.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유량이 줄고 하는 걸 모르는 거지. 젖소는 내가 해라고 그래. 젖소는 이제 젖이 많이 불었을 때 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긴 한우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 젖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나마 젖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거 젖 줄으면 안 되잖아요. 물어보길 잘했네. 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원칙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네. 그 안에 자궁이 이제 새끼 낳다 보면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놓으면 굳이 놓는다면 케토프로펜을 놓는 게 나아요.